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입니다. 저희가 하우스업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동산업에서는 정보나 정책, 제도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속에 있는 단어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단어들 중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표제부를 보시면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층에는 뭐 상가라든지 또 위에 층은 주거용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갑구에서 가등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등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소유자가 누군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채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말은 돈을 빌려준 다음에 못 갚을 때 집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잘 체크하셔서 좀 제 생각엔 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갑구에 신탁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신탁사한테 넘겨놓고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고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대출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로 은행보다 신탁사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대출을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소유권을 신탁사로 일단 넘기는 거죠. 등기부상 집 주인인 신탁회사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없으면 결국은 그냥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개사무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는데 신탁사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진행을 하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 가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받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급 받아서 신탁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쓸 때는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점유자가 돼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엔 갑구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주인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아서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채권자가 홀딩을 시켜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압류 표기된 집 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압류 표기된 집 같은 경우는 세금 체납됐다든지 아니면 신용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임시 압류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잘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압류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 중일 때 집을 못 팔게 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갑구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통상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께서 임대 만기가 됐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그때 법원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 있다면
그러면 전 세입자하고 집주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경우 들어가려면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조금 권하진 않습니다. 자, 이번엔 을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저당권 설정이 대표적이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저당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현찰 주고 100% 돈을 내면서 사는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자, 그럼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봐야 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근저당권 설정 금액하고요.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주변 시세에 한 60에서 70%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땐 유찰이 몇 번씩 되면서 경매 낙찰가가 굉장히 적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60에서 70%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계약하실 때는 주변 시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두 개 알아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주변 시세, 최근 거래 시세 중에 최고 낮은 금액, 요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깡통 전세를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어를 잘 체크하셔서 계약을 하셔서 권리를 또는 재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업이었는데요. 같이 운영하는 하우스업 채널도 잘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